IM730. 네, 오늘 서윤교 회계사님과 함께 또 여러 가지 궁금한 내용들이 많이 있어서 좀 빠르게 좀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청취자님 중에 한 분이 회계사님은 회계사님한테 전화문의 폭주하시면은 라디오 나오시는 것 같다고. 전화 좀 그만하세요. 개인적으로 전화 그만하세요라고 하려고 나오시는 것 같다고. 뭔가 콕 찌른 것 같기도 한데요. 그만큼 좀 궁금하신 것들이 많으신가 봐요, 요즘에요. 네. 아껴서 못 쓰시는데, 네. 뭐, 전화를 많이 받으셨다고, 이렇게, 안 그래도 하셨는데, 지금 또 질문이, 몇 분이 EIDL, 그 예전에 그 만불까지 공짜 돈, 뭐, 받으세요. 막 봄에 있었단 말이에요. 어드밴스 돈이라고. 그렇죠. 네, 근데 그거 최대 만불 현금 지원 재개한다고 뭐 신청서 받는다. 뭐 그렇게 얘기를 들었다 하시는데 이거는 어떻게 신청하는 거냐? 뭐 어떻게 뭐 얼마나 받을 수 있는 거냐? 뭐 아니 예를 들면 이전에 이미 뭐 한 몇천 불 종업원당 뭐 두 당 1,000불씩이었으니까요. 근데 뭐 받은 사람은 뭐 나머지 어떻게 되는 거냐? 뭐 좀 질문이 몇 분이 같이 해주셨는데요. 네, 예.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2월 27일 날 통과된 법 안에 몇 가지 이제 중요한 사항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어드밴스 EIDL을 다시 재개한다는 겁니다. 네네. 그러니까 EIDL, EIDL 자체를 다시 하는 것은 아니고요. 네. 어드밴스, 아까 네. 말씀하신 것처럼 종업원 한 명당 1,000불에서 맥시멈 10,000불까지. 네. 1차를 했을 때 많은 분들이 신청을 하셨는데 종업원이 7명인데 예를 들어서 뭐 2분밖에 안 받고 3분밖에 안 받고 이런 분들을 타겟에서 하는 거죠. 아까 제가 타겟이라는 말을 드렸죠. 네. 먼저 이분들을 다 끝내고 나서 돈이 또 여유가 남으면은 이제 그때 신청 못 하신 분들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신청하기 가능하신 분들은 SBA에서 SBA는 이미 그 당시에 서류가 다 있으니까요. 자기네가 서류를 보고 원래 7명을 줬어야 되는데 3명만 준다거나 돈이 없었으니까 네네. 10명을 줘야 되는데 5명을 줬다는 거나 이런 사람들한테 선별적으로 이메일이 가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만 신청이 가능하죠. 네네. 근데 이제 이 분들도 사실 그 신청서에 보면 이메일에 보면은 그 조건이 있습니다. 작년에는 조건이 없었어요. 그냥 신청하면 다 줬어요. 하지만 이제 조금씩 조건이 하나씩 이제 붙기 시작합니다. 네. 이제 그 조건이 뭐냐면은 이제 매출 감소가 있어야 됩니다. 네. 매출 감소가 2020년 3월부터 항상 비교 연도는 2019년입니다. 네. 네. 그러니까 비교 연도는 코비드가 생기기 전이어야 되는 거니까 무조건 비교하는 연도는 그 기준 연도는 2019년과 비교를 해야 돼요. 네. 그러니까 2019년과 비교해서 2020년 3월부터 8주 동안 매출이 20%, 30% 이상으로 감소가 된 분들만 가능합니다. 그래요? 예. 네. 그리고 또 하나는 비즈니스가 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그 비즈니스가 로우 인컴 에리아에 있어야 됩니다. 그게 다 충족이 돼야 되는 건가요? 네, 그 두 개가 다 하나가 더 있습니다. 사실은 네. 뭐 종업원 수가 300명 이하인데 거의 다 300명 이하니까 네, 그건 네. 신경 안 써도 되고요. 이 네. 두 가지 조건. 아하. 내 비즈니스가 로우 인컴 에리아에 소재해 있어야 되는 네. 것이고 또 지난 2020년에 2019년과 비교해서 20% 이상의 30% 이상의 매출 네. 감소가 있어야 된다. 그러면은 이거는 뭐 내가 뭔가를 신청하거나 할 일이 없이 SBA에서 옵니다. 이미 네. 알고 해당된 사람한테 옵니다. 예. 그럼 매출을 이제 만들이로 이제 매월로 보내라고 옵니다. 19년과 20년을 네. 이제 다 보내고 여기에 해당하는지 다 그 증빙 사료를 보내라고 그 이메일이 와요. 네. 그분들한테만 지금은 열린 상태입니다. 그렇군요. 뭐 지난 봄에 아예 신청 그때 못 하신 분도 계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은 아직은 안 열렸습니다. 이분들을 다 받고 나서 그때 네. 못 줬던 사람들을 다 주고 나서 그 다음에 또 아직도 돈이 남으면 그때 이제 새로 받겠죠. 그러니까 뭐 최대 만불까지 어드밴스 론 이렇게 준다 뭐 얘기가 있었는데 그거는 지금 현재는 네. 그때 충분히 다 못 받은 사람들에게 SBA에서 개별적으로 연락을 해서 지금 지급을 하는 그런 신청서를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군요. 네네.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또 사실 이거 굉장히 많이들 좀 소문도 있었고요. 네. 뭐 이렇게 질문도 많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인플로이 리텐션 크레딧이라고 또 비즈니스 하시는 우리 자영업자분들이 누릴 수 있는 혜택이 사실 뭐 이렇게 다
찾아서 받으면은 상당히 받을 수 있다. 뭐라고 이렇게 좀 많이들 알려진 부분들이 있어요. 네, 맞습니다. 우리가 작년을 한번 잠깐 우리가 복기를 해보죠. 네. 작년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우리 3월달에 이제 이 코비드가 발생하고 그렇죠. 나서 네. 연방 정부에서 대규모의 부양안을 이제 우리가 발표를 했습니다. 네. 발표를 했습니다. 이제 그 이름이 케어스 액트죠. 그렇죠. 네. 케어스 액트 상에 가장 우리가 이제 중요했던 것이 PPP 네. 그렇습니다. 신청할 수 있다. 네. 그래서 제가 그때 나와서 이제 무조건 PPP 신청하십시오. 네, 그렇죠. 거의 1년이 됐네요. 네. 제가 이 자리에 나와서 그렇게 네. 드렸는데 그때 우리한테 PPP가 중요하지만 PPP가 이제 뭔지는 거의 모든 분들이 다 아실 맞아요. 거예요. 네, 맞습니다. 하지만 이때 작년에 PPP 말고 지금 말씀하신 인플로이 리텐션 크레딧이라는 게 작년에 있었어요. 네. 작년에부터 네. 케어스 액트부터 들어있던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번에 근데 생긴 거 아니고 원래 작년에도 있던 있었습니다. 거군요. 네. 예, 있었는데 조건이 하나 있었어요. 작년엔 둘 중에 하나만 받아라. 아하. 다 받는 게 아니고 PPP 받는 사람은 ERC 이제 저희가 앞으로 ERC 네. 앞에 약자를 네. 해갖고 ERC라고 좀 얘기하겠습니다. 근데 이것도 어쨌든 종업원 구제 네, 뭐 그러니까 이거는 혜택이니까요. 종업원 한 명당 5,000불입니다. 종업원 한 명당 5,000불을 주겠다. 네. 예, 그 당시에. 네. 그 사실은 PPP 못 받으신 분도 있어요. 네. 그런데 그런 분들은 작년에 보고 이걸 하셨어요. ERC라는 걸 하셔갖고 다 받으셨어요. 네, 네. 예, 근데 이거는 사실은 우리가 부양 체크처럼 막 IRS에서 막 주거나 이런 것이 아니고 종업원 있는 분들한테만 국한이 되는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종업원 보고를 하시잖아요. 네. 비즈니스가 있으시면은 이제 3개월에 한 번씩 종업원을 IRS에 이제 얼마 벌었다 이렇게 보고를 하고, 네. 또 텍스로 내게 됩니다. 그렇죠. 이제 그 텍스에서 우리가 이제 더 덜 내고 또 더 낼 게 없으면 더 돈을 주거나 받고. 네. 받고 뭐 이런 시스템이었어요. 그러니까 분기별 텍스 보고에서 종업원에 네, 따라서 맞습니다. 이 크레딧을 줬다는 거죠. 네네. 네. 자, 이게 작년까지 얘기입니다. 네. 그런데 12월 27일 날 법안이 통과되면서 네. 가장 중요한 게 뭐죠? 12월 27일 날 통과된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거? 2차 PPP죠. 2차 PPP. 네. 예. 2차 PPP입니다. 2차 PPP 누구나 또 할 수 있다. 네. 뭐 매출이 25%만 그렇죠. 하락이 그렇죠. 됐으면 누구나 할 수 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포함이 된 것이 뭐냐면 그동안은 ERC와 PPP 둘 중에 하나만 선택을 네. 했어야 되는데 이제는 다 해도 된다. 어. 그러니까 작년에 못했으면은 작년 세금 보고 다 끝났어요. 그 종목 세금 보고는. 그렇죠. 그걸 수정해서 돈을 받아라. 이렇게 된 겁니다. 작년에 안 됐었으니까 작년에는 뭐 둘 중에 하나만 선택했는데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은 다 안 했죠. 대부분 네. 그러니까 PPP 가 지금 PPP로 갔죠. 다 PPP로 갔죠. 그런데 네. 12월 27일 바꾼 거예요, 그걸. 아하. 그래서 오케이, 그럼 못한 사람들 세금 보고 다 끝났으니까 수정을 해서 하면은 우리가 1인당 5,000불씩 주겠다. 그래요. 단 조건이 단이 또, 있어요. 또 네.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아, 네. 항상. 이제 조건. 작년에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조금씩 이게 분위기가 좀 낮아지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렇죠. 조건들이 이제 네. 붙기 시작해요. 네, 네. 작년에 이런 조건이 작년에는 막 없었는데 무조건 다 무조건 다 줬는데 네. 이제 조건이 있습니다. 네. 조건이 뭐냐? 또 2020년 분기별입니다. 네. 분기별로 2019년과 비교해서 분기별 그러니까 50%씩 매출이 감소한 비즈니스만이라는 또 조건이 붙습니다. 아, 2020년에 작년에 PPP 혜택을 받았고 PPP 받았으니까 ERC를 신청 안 한 사람들이 작년 거를 수정 신청해서 받을 수가 있는데 다만 2019년과 비교해서 매출이 50%가 감소를 이 50% 이상 감소를 한 비즈니스만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요. 네. 근데 또 하나 조건은 PPP가 사실은 뭐죠? PPP가? 페이체 예. 보호 프로그램이죠. 네. 근데 그 나라에서 준 거예요. 네. 내 돈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PPP를 종업원한테 준 거는 거기서 빼야 된다는 거죠. 그건 나라에서 주는 거니까 이게 네. 빼는 거죠 또. 그러니까 다 주는 거 2020년 작년에는 쉬웠어요. 그냥 네. 전체를 다 계산하면 되니까. 근데 이제는 매출의 50%를 또 증빙을 해야 되고 네. 또 PPP로 나간 부분을 또 빼야 되는 겁니다. 네, 네. 그러니까 이게 또 한 사람 한 사람씩 사실 제가 이렇게 말을 간단하게 해서 그러는데 이게 정확하게는 10,000불 나간 거에 대해서 한 사람당 50% 그러니까 5,000불까지예요. 네.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또 한 사람씩 다 계산을 해야 돼요. 시간이 엄청나게 많이 소요가 되는 거죠. 그렇겠네요. PPP를 네. 또 빼야 되는 거니까. 네네. 예. 하지만은 그 당국에서는 이제 작년 거, 2020년 거를 수정을 해서 다시 네. 보고를 하면은 주겠다 이렇게 네. 법은 그렇게 통과가 돼 있습니다. 네, 어쨌든 작년에 세금 보고 이미 지나가서 뭐 당연히 작년에는 신청을 못하게 돼 있었으니까 이제 못했던 네. 것들 뭐 이제 계산해서 주겠다. 자, 그런데 또 조금 더 복잡한 것은 그럼 2021년은 그러게요. 지금까지 2020년은 매출이
2019년과 대비해서 비교를 해서 50%였는데 네. 2021년에는 네. 20%로 줄었습니다. 아무래도 2020년에는 좀 경제가 다 비즈니스가 어려웠으니까 네. 그런 거 감안해서 매출 리덕션이 20%만 돼도 주겠다.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2021년의 매출과 네. 2019년을 비교하는 겁니다. 네. 예, 그걸 비교해서 20%의 차이만 있으면 또 주겠다. 네. 그런데 여기서 금액을 올려버려요. 아까는 네. 1인당 2020년에는 네. 1인당 1년에 5,000불이었습니다. 네. 맥시멈이. 종업원 한 명당 5,000불. 한 명당 5,000불이었습니다. 그런데 2021년부터는 1년이 아니라 분기로 자릅니다. 분기로. 분기별로. 네. 한 분기에 7,000불을 올려버립니다. 한 분기에 7,000불이요? 7,000불, 예. 두 분기, 사실은 두 분기까지 지금은 가능합니다. 네, 6월 2021년 지금 현재까지는 네, 1분기, 2분기만 가능하니까 맥시멈으로 1분기에 7,000불, 네. 2분기에 7,000불, 작년에 5,000불 해서 19,000불이라는 얘기가 유튜브에서 많이 떠드는데 네, 바로 이렇게 계산이 나온 맥시멈으로 신청을 하면은 ERC로 종업원 한 명당 19,000불까지 신청해서 받을 수 있다는 얘기죠. 네,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맥시멈으로 가능한 얘기죠. 네. 이거 엄청난 건데요, 근데. 네, 사실 그렇죠. 예, 예. 네. 그런데 이제 이것이 근데 왜 이게 좀 헷갈리고 좀 복잡할 수 있다. 좀 복잡한 것이 그러니까 작년에는 50% 매출에 감소가 있어야 되고 네, 네. 올해는 또 20%로 줄어들었고 네, 네. 작년에는 1인당 조급원 한 명당 5,000불이었고 1년 통해서 올해는 분기별로 7,000불까지고 네. 이런 것이 많이 좀 혼란이 되죠. 그리고 또 이제 궁금한 게 생기는 게 네네. 뭐 지금 이게 언제까지 신청할 수 있는 건지 모르지만 원래 이제 세금 보고라는 게 분기별로 비즈니스가 이제 하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데 뭐 2021년 1분기, 2분기까지 분기당 종업원 한 명당 7,000불까지라고 했는데 네네. 뭐 그러면은 1분기 신청할 때 ERC 신청해서 받고 나중에 또 2분기 신청 세금 보고할 때 또 신청해서 받고 이렇게 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아, 예, 예. 그래요? 1분기, 2분기 딱 나눠서 그렇게 네.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네. 2021년도에는 2019년과 비교를 해서 이제 4월 달에 보니까 1분기 매출이 한 15%밖에 안 줄었어요. 네. 1분기는 안 되잖아요. 네. 근데 네. 2분기를 보니까 2분기는 25%가 줄었어요. 네. 그러면 되잖아요. 그럼 2분기만 시작하시면 되는 아. 거예요. 그러면 그것도 따로. 분기도 2021년 1분기와 2020년 1분기와 비교하는 건가요? 이렇게. 아니죠. 이제 항상 비교 연도는 2019년입니다. 네. 2019년 코비드 나가기 전에 2019년과 비교를 하는 아, 겁니다. 2021년 분기 비교도 또 2019년과 비교를 한 거죠. 그래요? 네. 다만 네네. 지금 현재가 2021년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것이 사실은 구제 그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네. 돈이 필요하신 분이 지금 필요한 거잖아요. 그 지금 필요한 그쵸. 거죠. 네. 그런데 분명히 나는 20%가 넘을 감소가 될 것은 같은데 확실히 모르잖아요. 그쵸. 3월달에 지나기 예측해야 되는 전까지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들을 위해서는 그러니까 4분기 바로 전분기죠. 네. 2020년 4분기와 네. 2019년 4분기를 또 비교해서 네. 만약에 20% 리덕션이 있으면 또 미리 신청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게 또 그러니까 지금 네. 지금 비즈니스들이 어려운데. 그렇지. 네. 네. 근데 언제 1분기 세금 보고하고 이제 2분기 세금 거치를 기다리느냐. 네, 그래서 어드밴스를 먼저 주겠다는 얘기. 아, 아까 제가 2022. 차일드 텍스 크레딧도 네, 네. 3,600불 1인당 6세 미만의 3,600불도 미리 준다 그랬잖아요. 네. 세금 보고를 안 해도. 네. 마찬가지로 이것도 모르지만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4분기가 바로 전분기 4분기가 2019년과 비교해서 20%가 됐다면은 가능하다는 얘기죠. 네. 이 사람은 자격이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또 신청할 수가 있는 거예요. 선지급을 해주는 거네요. 네네. 네. 선지급을 해주는데 네. 사실 종업원이 한 명, 그러니까 7,000불이라고 그랬지만은 이게 기준이 맥시멈 10,000불 나간 거에 대해서 70%거든요. 네. 근데 이게 얼마가 나갈지는 사실은 모르잖아요. 그렇죠. 네. 1월부터 3월달까지 한 조업원한테 얼마 나갈지는 모르기 때문에 네. 또 이제 그게 좀 복잡한 거죠. 나중에 또 그걸 정산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나중에 지나고 나서 또 이제 달라질 수도 있으니까요. 네네. 네. 그런데 또 조금 더 복잡한 것은 이것 역시 지금 2차 PPP를 많이 받으시잖아요. 네. 2차 PPP 받으신 거는 ERC를 쓸 수가 없습니다. 아, 그래요. 네네. 그거는 지금 2020년과 마찬가지로. 네. 그러면은 PPP 사용하시는 거 조금 신경을 쓰셔야 될 수도 있겠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2차 PPP까지 받으셨던 분들은 이제 네. 이 계획을 잘 하시면, 그렇네요. 이 계획을 잘 하시면은 네. 이제 1분기도 받으실 수가 있고 2분기도 받으실 수가 있는데 네. 이제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사실은 이제 많은 분들이 그러면 물어봅니다. 그러면 PPP 받는 거는 어차피 24주니까 6개월이니까 네. 1분기 안 쓰고
2분기만 쓴다. 그럼 1분기는 다 받을 수 있지 않는 거냐. 네. 이렇게 가능은 하잖아요, 지금 법은. 그럴 수 있죠. 네. 네. 이런 분들도 계시고, 이제 이거 좀 ERC를 아시는 분들은 이제 계획을 많이 짜세요. 네.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이건 법입니다. 법이 통과가 됐는데 네. 주무부처인 IRS에서는 아직 이거에 대해서 아무 말도 안 내놓고 있어요. 도대체 매출 50%, 작년 같은 경우에는 네네. 50%죠. 올해는 20%죠. 이거 갖다가 어떤 서류를 입증을 해야 되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그리고 지금같이 PPP를 그렇게 써도 되는지 과연 네. 그냥 ERC를 많이 받으려고 나중에 몰아서 쓰고 뭐 아니면 특정한 사람한테는 PPP를 쓰고 그러니까 작게 나가는 사람들 네네. 페이첵이 작게 나가는 사람 PPP PPP로 쓰고 페이를 주고 아니면은 더 많이 나간 사람 ERC를 신청하고 네. 과연 이렇게 선별적으로 적용을 해도 되는 것인가 하는 것은 아직 이제 의문점이거든요, 사실. 만약 그렇다면 정말 계획이 가능하죠. 그렇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 IRS가 좀 명확한 입장 표명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저희 단체가 있어요. AICPA라고. 네네. 미국 모든 CPA들의 이제 협회로 있는 그 협회가 있는데 이 협회에서 이미 공문을 보내놨어요. 벌써 일주일 전에. 네. PPP를 적용 대상을 확실히 좀 적용해달라. 네. 명확하게 네. 해석을 해달라. 그랬는데 아직까지 오늘까지는 IRS에서는 아무 입장 표명이 없습니다. 야, 그렇군요. 근데 사실은 뭐 좋은 소식입니다. 좋은 소식이죠. 네. 어쨌든 간에 지금, 뭐 정리를 해보자면은 어쨌든 작년에 1차 PPP, 받으신 분들 뭐, 받으셨더라도, 예, 뭐 지금 다시 작년에 못 받았던, 신청할 수 없었던 ERC 신청해서, 재작년과 비교해서 50% 리덕션이 일어나신 분들은 종업원 한 명당 뭐 어쨌든 계산을 해봐야겠습니다만 최대는 5,000불까지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지금 1분기 그리고 2분기 예상을 해서 네. 회계사님 지금 목이 웃으시는데 타세요. 아니, 1분기 아주 설명을 잘하셔. 네, 1분기, 2분기 앞으로 이제 일어날 일을 예상을 해서 받으실 수 있고요. 네. 2분기 끝나고 나서 이제 하셔도 종업원 되고. 보고는 원래 네. 1분기는 4월 30일, 네. 2분기는 7월 7월에, 30일까지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한 달 동안에 그때는 이제 결과가 다 나오니까 네. 그때 그렇게 하셔도 신청하시는 게 되고. 그게 더 정확한 정확한, 거죠. 사실 네, 네. 그렇게 하시는 게 사실 더 좋은 거죠. 네. 그런데 여기서 제가 많은 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는 셀프 인플로이드 비즈니스를 회사 형태가 아닌 네. 개인으로 하시는 경우가 그쵸. 있잖아요. 그럴 수 있죠. 그런 분들은 적용이 안 되죠. 해당이 안 됩니다. 네, 해당이 안 됩니다. 네. 종업원이 있다고 하더라도 네. 나 이외에 다른 종업원이 있다고 하더라도 회사 형태로 이걸 운영하지 않으셨으면 해당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확실하게. 정식의 회사 형태로 운영하셔야 네, 되는군요. 또 하나는 네. 사실은 이게 우리 그 스몰 비즈니스에서는 네. 그 오너들이 주인들이 가져가는 그 월급 부분이 꽤 있거든요. 있죠. 뭐 부부가 같이 네. 일을 하면서 그렇죠. 예, 네. 부부가. 네. 그런데 이제 여기서 확실히 이번에 나온 것은 그 사장과 관계되는 모든 사람은 안 돼요. 친인척들은. 친인척, 네. 아들, 딸, 엄마, 아버지, 네. 무슨 브라더, 뭐 형제, 자매, 뭐 인러, 뭐 아. 사돈의 팔촌까지 안 됩니다. 네, 네. 하지만 이제 여기서 또 중요한 것은 그럼 본인과 그 스파우스, 배우자는 네. 되는가? 사실 이것도 IRS에서 명확하게 지금 어떤 그렇진 해석, 않고. 유권 해석이 나와야 되는 문제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좀 어드밴스를 먼저 한다거나 이런 거는 조금 시간을 갖고 네. 또 IRS에서 더 많은 이제 이런 해석, 법 해석에 대한 것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것도 좋지 않겠나요? 네, 네. 뭐 어쨌든 아직까지는 좀 이제 명확하지 않은 부분도 있기는 합니다만 어쨌든 큰 그림상으로는 이런 식으로 혜택이 좀 네, 상당히 좋은 확대가 거죠. 되고 맞습니다. 추가로 주어지게 됐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좀 회사 형태로 운영하시면서 가족이 아닌 종업원들을 채용해서 종업원들에게 월급을 주고 계신 분들. 그러니까 원래 ERC라는 것은 네. 그 인프로이 리텐션 크레딧이거든요. 네. 처음에 이 법의 취지가 3월달로 돌아가서 항상 모든 게 3월달로 돌아가는 네. 거예요. 그 당시에 모든 데가 다 문을 닫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오너들은 문을 닫으면 되는데 종업원은 어떡합니까? 일하시는 분들은. 그렇죠. 일할 수 없고 그냥 그러니까 자를 노는 수밖에 거죠.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네. 자르지 말고 네. 그 돈을 우리가 주겠다 이겁니다. 그렇죠. 연방 정부에서 주겠다는 취지로 이게 생겨난 법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이제 5,000불이었죠. 네. 아무튼 그러니까 이제 뭐 이제 지난 작년 거는 어쨌든 신청하시고요. 네. 작년 것도 좀 시간을 정기로 하시고. 네, 네. 네. 자, 우리 회계사님 채팅방에서 방송 끝나고 더 전화 올 것 같은데 이렇게 걱정도 해주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아무튼 좀 헷갈렸던 것들이
해 기사님 좀 설명해 주시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 좀 이렇게 아하라고 좀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지금 상황을 보니까 명확한 지침도 좀 나오고 더 이게 하면은 또 나오셔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 기사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이렇게 항상 또 동포 사회를 위해서 좋은 정보들 발빠르게 전해주셔서 이렇게 감사한 마음 전해드립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